백화점에서 한 여자가 행패를 부립니다. 직원들을 향해 폭행까지 행사하는 막무가내 갑질 손님들. 최근 경비원을 향한 아파트 주민의 갑질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저 싫어하는 사람한테 맞으면서 약으로 버텼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 얼마나 불안한지 알아요? 결국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 주민이 택배기사 형제에게 폭행을 가한 주민 갑질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과연 주민이면 또 손님이면 이래도 되는 걸까요? 손님이 왕, 갑질의 천태만상을 들여다봅니다. 고객의 갑질로 결국 파산하게 됐다는 제보. KBS의 제보자들 팀에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웨딩업체를 운영했었다는 남자, 어떤 사연일까요?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힘드신지요? 제가 영업한 지 10년이 되던 해에 2018년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전재산을 털어서 리모델링을 새로 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이 끝나고 영업을 시작하는 날 인터넷이 골뱅이 웨딩클럽 형편없다는 글로 완전 다 도배가 된 거예요. 어느 날 유명 인터넷 카페 4곳에 올라온 고객의 불만 후기가 문제의 시작이었답니다. 이틀에 걸쳐서 1, 2, 3, 4 이렇게 정확히 나갔어요. 이거는 그 카페 규모에 30만이 있는 카페에 올린 거예요. 최초 게시물 댓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소책자 분량이에요. 소책자 분량. 이만큼이에요. 이 글에 수많은 악성 댓글이 달렸고 웨딩업체의 평판은 순식간에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후기 글을 쓴 걸까요? 그 도배한 사람이 신랑 신부가 아니라 네. 7개월 전에 저희한테 진행을 하셨던 신랑의 누님이셨어요. 실제 결혼 앨범에 들어간 사진이 아니라 사진 작가가 결혼 사진을 찍으면 수천 장을 찍지 않습니까? 그 수천 장 중에 제일 못 나오는 사진을 골라서 올려요. 문제가 된 건 글과 함께 올라온 몇 장의 사진입니다. NG컷으로 마치 앨범을 만든 것처럼 되어 있었다는데요. 앨범에 들어간 실제 사진 보세요. 사진이 못 나온 사진인지 대한민국의 어떤 작가들한테도 이 사진을 물어보세요. 이게 잘못 나온 사진인지. 이게 표정 컷이죠. 신랑 누나는 올린 거랑 비교해보세요. 실제 앨범에 실린 사진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신랑 누나는 사전에 인터넷에 저희 제휴점이었던 예물업체에 대해서 실명을 다 노출하고 사장 말투가 기분 나빠서 계약 안 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려서 업체들한테는 요주의 인물이었던 사람이에요. 업계에선 불만 고객으로 소문나 있다던 그녀. 업체 대표는 일단 급한 불을 꺼야 했답니다. 네이버에 게시글을 내려달라고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했죠. 바로 게시글이 다 내려갔어요. 네. 보통 네이버는 명예훼손으로 게시글 내려줄 것을 신청하면 30일간 글을 내렸다가 재개시 요청이 있을 시에는 30일 이후에 글을 올려요. 그런데 바로 재개시가 됐어요. 그런데 신랑 누나가 카톡을 보냈어요. 5분 만에 다시 게시되던데요. 크크크 이렇게. 다시 올라온 문제의 글. 이번에는 다른 조치를 취했습니다. 글이 재게시가 돼서 저희 직원들이 1페이지에서 게시글 순위를 밀어내려고 네이버 카페에 글을 올려서 글들이 다 2페이지로 밀렸죠. 근데 신랑 누나에게 다시 카톡이 와요. 게시글 다 삭제됐다. 카페 운영자에게 신고해서 다 삭제시켰다. 계속해봐라. 계속 신고한다. 지켜보고 있다. 결국 30일 후 당사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데요. 글 내리는 조건으로 환불방 해주시고 그러셨다면서요. 골뱅이 웨딩클럽도. 근데 전 안 내려요. 제가 네. 제 이야기를 할게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말씀드릴 의향은 충분히 있고 제가 11월에 차례 사장님이랑 메일 주고 받을 때만 해도 저는 사장님한테 진정한 피드백을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메일을 제가 장문으로 보냈던 건데 저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가 쓴 거였거든요. 게시글을 내리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제가 게시글을 왜 내려야죠? 플래너님, 이사님 다 동원해가지고 다른 데 글쓰기 하셨구만요. 제 글 내리려고. 그 위에 덧붙이려고. 제가 바본 줄 아세요? 근데 저는 왜 이제서야 지금 전화를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회사 대표인 저에게 메일을 보냈을 때 답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 답신을 7개월 동안 기다리다가 하도 연락이 안 오길래 더 이상 못 참고 글을 올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터무니없는 주장이에요. 궁금한 점이나 불만이 있으면 거의 100% 신부들이나 고객들은 담당 플러너에게 문의를 해요. 회사 대표에게 메일 보내는 경우는 지난 1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없었어요. 신랑의 누나가 첫 번째 보낸 메일에는 여러 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이에 일일이 답을 해줬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였답니다. 문제가 된 건 세 번째 메일이랍니다. 그 사람이 주장한 세 번째 메일은 답신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 메일을 보고 원판 업체가 대화를 나누고 있고 신랑 누나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메일을 답신을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큰 불평만 써 있었고 문의사항은 없었기에 답메일을 보내지 않았는데 이런 응대가 문제가 된 겁니다. 웨딩홀에 대한 정보가 없으시기 때문에 웨딩홀들 비교도 해드리고 드레스도 렌탈해드리고요. 지금 문제가 된 결혼식 찍는 원판 사진 업체도 필요에 따라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뭐 소개를 시켜주는 거죠, 업체를? 네, 전부 99% 인터넷에 의존해서 하는 영업인데 거기 인터넷에 도배를 해놨으니 신랑 신부들의 동호회 형식으로 운영되는 웨딩 업체. 그런 만큼 인터넷 의존도가 높은데 인터넷에 비난조의 후기 글이 올라오니 타격이 컸답니다. 당시 사진을 찍은 업체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테니스 제보자들 팀에서 나왔는데요. 네. 문제가 된 사진은 어떻게 촬영된 걸까요? 저희가 이제 그쪽 골뱅이 웨딩클럽 납품 업체였죠. 제작에는 문제가 없었고 시커멓게 나온 거는 말 그대로 웨딩으로 해서 조명이 중간에 꺼져버린 거예요. 저희 딴에는 좀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원하시는 대로 다 해드리고 저희는 끝났고요. 결혼식 날 찍은 수많은 사진 중 하나. 그것도 조명이 꺼진 순간의 사진이라 억울한 심정이랍니다. 하지만 원본 사진 전체 보정과 앨범 재제작까지 누나의 요구를 다 들어줬다는데요. 처음부터 NG컷을 빼고 줄 순 없었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원본 데이터를 판매를 함에 있어서 NG커트까지 다 드리거든요. 왜냐면은 그 눈 감은 거마저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 드리는 건데 NG 커트까지 다 넘기면 당연히 그게 문제가 있는 뭐 본인 이제 느끼시잖아요. 그때도 많이 힘들었어요. 솔직히. 거의 저희도 한 50% 이상이 다 그냥 파기가 있었어요. 누나의 모든 요구를 들어줬는데도 여전히 글이 올라와 있는 상황. 그녀는 또 다른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골뱅이 웨딩클럽 대표인 저랑 결혼식 사진을 찍었던 원판 사장 둘이 약정서를 만들어서 이미지를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신랑 신부 웨딩 촬영을 다시 해주겠다. 금액과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것도 관계없이 다 해주겠다라는 약정서. 그녀의 불만이 사그라들지 않자 재촬영을 약속하는 약정서도 써줬답니다. 그런데 약정서를 써줬음에도 글은 여전히 내려가지 않았다는데요. 더 기가 막힌 건 새로 바뀐 업체명까지 추가해서 글이 올라온 겁니다. 왜 그러셨나요? 라고 카톡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디다 대고 아침부터 피자한테 윽박을 지르냐. 그런 마인드로 직원들 통솔은 되느냐. 하루도 못 찾는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하느냐. 나는 미국에 있는 신랑과 신부, 들러리까지 다시 불러다가 부케 던지는 걸 다시 찍어야겠다. 신랑의 누나는 이 부케컷을 다시 찍어야겠다고 요구했다는데요. 성수기 기준 뉴욕 항공권 왕복권을 달라. 그 금액에 준하는 금액을 달라. 얼추 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대로 폐업할 수가 없어서 다음날 500만 원을 송금을 했어요. 결국 500만 원의 돈도 붙였다는데요. 하지만 이미 사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었답니다. 돈을 주고 나서 회사를 다시 살려보려고 하는데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조회수가 수천 건이에요. 거의 1만에 가까웠어요. 댓글이 수백 개 달렸고 소문이 다 퍼졌고 경쟁업체는 그 자료를 출력해서 상담 자료를 썼어요. 경쟁업체는. 이게 2016년서부터 6개월까지로 끄는 저희 매출이에요. 30% 정도 매출이 감소한 거예요. 그런데 6개월 뒤에 이 매출을 보십시오. 반 이상 줄었죠. 신랑 누나의 불만 글이 올라온 이후 점차 하락하는 매출. 웨딩업체의 특성상 몇 개월 전 예약하는데 이를 감안하면 매출 하락엔 누나의 글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집요하고 악랄하게 해서 제 인생이 망했어요. 전 재산을 다 날렸어요.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업체 대표. 그의 사연이 안타깝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웨딩 업체가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인터넷 게시물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인터넷 게시물 한 가지 때문에 폐업까지 할 수밖에 없었는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막을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웨딩 업체가 있던 곳을 찾았습니다. 이 건물하고 2층 임대 문이 붙어있던 것도 제가 하던 거예요. 영업 10년 만에 새롭게 단장한 업체. 새롭게 오픈을 하려고 전 재산을 쏟아부었지만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버렸답니다. 이게 좀 몇 평입니까? 100평. 저쪽 맨 끝엔 메이크업실, 여긴 대기실. 여기 뭐 전혀 흔적이 안 보이네요. 원산복구 나신 거죠. 원산목을 가지고 있어요. 새롭게 오픈하는 날 올라온 신랑 누나의 글. 그 뒤 예약 문의는 사라졌고 결국 2년 만에 폐업까지 이른 것이랍니다. 정말 게시글 하나로 이렇게 폐업까지 할 수 있는 걸까요? 다른 업체에게 업계 사정을 물어봤습니다. 700건, 800건씩 하는 샵이었고 1년에 10년이 넘었죠? 그렇게 이제 잘 나갈 때도 나갔었고 뭐 링크를 많거든 샵이었죠. 인터넷상에 그런 글이 상당하게 그러면 피해 지금 유리한 아웃이죠. 심지어 거기는 이제 댓글 하나만 이렇게 막 해도 이걸로 막 계속 건져요 애들이. 카페 하나에 여기 상품이 마음에 안 들어요. 막 드레스 마음에 안 들어, 메이크업 안 돼. 이런 글만 나가도 애들은 확 들어줘. 그 정도면 그냥 문을 닫아요. 동호회처럼 운영됐다는 웨딩 업체. 동호회 회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지금 회원으로 계세요 여기? 네, 회원님. 2009년 초부터 이제 거기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결혼 준비하고 하면서 결혼한 후에도 여기서 이제 이벤트나 이런 게 좀 많이 있어가지고 결혼 후에도 많이 갔었거든요. 웨딩 업체를 중심으로 회원들은 활발하게 교류를 해왔다는데요. 업체에 대한 회원들의 평판도 좋아 회원들은 스스로 업체 홍보 동영상 제작에 직접 참여까지 했답니다. 되게 가족 같았어요. 그때 저희 처음에 만들었을 때 서로 의지하고 그래서 되게 좋은 모임이었는데 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좀 마음이 아팠죠. 한 사람 때문에 많은 회원들이 누리고 있던 그런 것들을 다 못 받게 되고 한 업체가 완전히 망가지고 또 거기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일했던 직원들도 할 말이 많다는데요. 담당자가 있었는데 담당자한테는 연락을 아예 안 했었고 그냥 대표님께 다이렉트로 그냥 직통으로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카페 직원들이 그 글을 좀 뒤로 미루려고 또 다른 글도 올리고 했었죠. 그리고 경찰서를 간 것도 저희가 직접 갔었으니까 변호사 사무실도 찾아갔었고 업무방해로 고소를 하고 싶어서요. 일이 안 되니까 저희 일을 방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억울한 마음에 직원들이 처음에 신랑의 누나를 업무 방해로 고소를 했고 대표는 여기저기 호소문도 올렸습니다. 그러자 신랑의 누나가 다시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과연 신랑의 누나 입장은 무엇일까요? 그녀를 만나봐야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선생님 댁이시죠? 누구신데요? KBS의 제보자들 팀에서 나왔습니다. 예, 선생님 죄송합니다. 만남을 거부하는 그녀. 제작진은 다시 한번 만나줄 것을 부탁하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해서 이렇게 쪽지를 남기고 기다려보기로 하겠습니다. 며칠 후 신랑의 누나 측에서 제작진을 만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대체 그녀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김봉수 대표께서 너무 악의적인 허위 사실에 근거한 명예훼손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7개월이 지났어야 후기글을 올린 것이 아니라 저희 측 입장에서 보면 7개월 동안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고 기다린 것입니다. 김봉수 대표님께서는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메일을 보내고 답변을 기다렸는데 아무런 답이 없자 후기글을 올린 것이랍니다. 김봉수 대표님은 모든 사진들이 NG컷으로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앨범에 들어간 사진을 가공 단계별로 설명을 달아 게시했습니다.
일부러 NG컷을 골라 올린 것이 아닌 보는 이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공 단계별로 올렸을 뿐이랍니다. 아내가 그랬을 목적은 피해가 있을 경우 저희 사례와 마찬가지로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글을 작성한 것이지 보상을 얘기하겠다, 망하게 해야겠다 이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골뱅이 대표는 2달간 글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30일간 게시글이 내려갔고 그 이후 다시 글이 게시된 겁니다. 두 회사를 같은 회사로 보고 같이 넣은 것이지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합의 이후 글이 검색이 안 되도록 9월 13일에 조치를 했어요. 약정서와 합의금을 받은 후 글이 안 보이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 골뱅이 대표는 죽겠다는 암시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어요. 그 글로 인해서 지금 저희 아내는 당연하고요. 가족들이 받는 피해가 엄청납니다. 악플이 엄청나게 달리죠. 뭐 이년이 있냐, 악마 같은 온갖 욕설이 다 달립니다.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기본적인 안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도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데요. 현재 신랑의 누나와 업체 대표는 서로의 억울함을 가리기 위해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 이번에는 아마추어 복싱 선수 출신인 한 주민에게 택배기사 형제가 폭행을 당한 주민 갑질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사건은 지난 5월 7일 아침 발생했습니다. 택배기사 형제에게 한 주민이 다가가 다짜고짜 때리는데 경비원이 말려도 소용없습니다. 택배 일을 하던 두 형제를 향한 무차별한 공격. 형을 돕던 동생까지 다쳐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어떻게 발생한 걸까요? 몇 날 며칠을 저를 계속 괴롭히잖아요. 지금 일도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계속. 당일날 뿐만이 아니 4월달부터 계속 저를 주시하고 계획적으로 나를 오면 괴롭히고 계속 나타나고 방해하고 나타나고 방해하고. 그때도 오니까 또 나타나 있더라고요. 제 차 뒤에. 괴롭힘은 그날 처음 있었던 것이 아니랍니다. 지난 4월부터 계속 괴롭혔다는 가해자. 뭐 때문에 그렇게 괴롭힌 거예요? 마스크죠 뭐 마스크. 마스크 안 썼다고? 계속 그걸로 괴롭히는 거예요. 당일날 폭행 사건 때는 나는 마스크를 썼는데 정작 당사자는 쓰지도 않았고. 평소의 괴롭힘이 이날 폭발했습니다. 가해자의 무차별한 폭행으로 형은 갈비뼈에 금이 가고 눈 또한 다쳤습니다. 동생은 코뼈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당해 무려 2시간 넘게 수술을 받았다는데요. 지금 퇴원해서 지금 오늘도 병원 한 차례 더 갔다 왔어요. 동생분도 퇴원하셨어요? 일적인 부분 때문에도 어쩔 수 없고 제 일이고. 갈비뼈가 이렇게 아프신데 퇴원해도 괜찮은 상태인가요? 지금 서로 지금 누워 있어서 아파서 그러고 있네요 지금. 너무 지치고 요즘. 주민들 또한 불안감을 호소하는데요. 그렇다면 경찰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 수사 진행 중이라서 못 내겠죠. 해당 팀하고 사장님하고만 하니까 저희는 이제 뭐 언론의 취재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취재 도중 누군가 다가옵니다. 일 있으면 잠깐 제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혹시 벌어진 사건 때문에 그런데. 혹시 당사자? 네. 그는 바로 이 사건의 가해자인데요. 자신도 할 말이 많답니다. 4월 28일 날 마스크를 한 달간 쓰질 않더라고요. 어떤 기사님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정말 딱 한마디. 마스크 좀 쓰시면 안 될까요? 근데 이제 상사의 지시가 짜증나는지 갑자기 저한테 네가 그럼 사줘 마스크. 그분께서? 네, 갑자기. 저도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래서 어디다 대고 화풀이야. 마스크 쓰라는 게 죄냐고요. 막 이랬거든요. 그러다 그 택배기사가 제 몸에 침을 탁 뱉는 거예요. 침을 뱉어요? 침을 뱉었어요. 여기다가. 택배기사가 뱉은 침이 자신에게 튀었다는 가해자. 그래서 이번 사건이 벌어졌다는 걸까요? 코로나예요, 안 그래도. 코로나인데 화가 나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밥도 먹고 싶지도 않고. 네. 침을 나한테 뱉었다는 거에 대해서 수치심? 굴욕감이 엄청나더라고요. 침을 뱉은 일 때문에 택배기사를 오지 못하게 하고 싶어 국민신문고 등에 자신의 심정과 시정 조치를 원하는 글도 올렸답니다. 고객센터에 이 친구한테 동생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뭐야 생겼네 막 이러는 거 저보고 옆에 새로 내려온 애가 막 이렇게 몸에 막 들이대더라고요. 싸우려고. 저는 복싱 선수도 아니고 갑자기 저를
계속 밀어요, 계속. 현금 먹거리도 안 되는 뭐야. 그러다가 제 주먹이 나간 거예요. 먼저 몸으로 민 것은 택배기사 형제이고 자신은 그런 태도에 어쩔 수 없이 반응을 했다는데 그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는 어떤 입장일까요? 그 침 얘기는 뭔가요? 그 말도 안 되는 거 자꾸 얘기하는 게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상식적으로 뭘 뱉고 뭘 하겠어요. 본인한테 팀이 많이 튀었다라고 본인은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적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지금 신빙성 없잖아요. 어차피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그렇다면 가해자의 현재의 입장을 들어보았습니다. 안 그래도 집에서 어마어마하게 질타받고 있고 사과하러 가려고 하는데 주소도 없죠. 저도 미치겠어요. 어떻게 폭력을 행사한 건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했는데 안 당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사연은 얼마 전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주민 갑질 피해를 당한 경비원 고 최희석 씨의 사건인데요. 확 차를 밀어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피우면서 그래서 자기가 화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 보면은 걸어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왜 차를 미냐, 내 차를 왜 미냐, 내 차를 원상복귀 시키라고 이제 손으로 합니다. 원상복귀를 시켜라. 이제 차 공간이 이렇게 많은데 자기 차는 항상 3중 주차를 해놓고 동생한테 막 뭐라고 그러는 거죠. 자신의 차량을 왜 미냐며 그때부터 시작된 한 주민의 도를 넘는 갑질. 가해자가 내 동생이 코뼈 부러졌다고 그래서 코뼈 부러진 걸 확인하고 제가 이제 전화를 합니다. 형이 때려서 부러뜨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법정에다가 꼭 그걸 제출하십시오 그럽니다. 경비원인 동생을 괴롭히자 형이 문자를 보냈는데 가해자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모든 가해 사실을 부인하고 오히려 경비원 최 씨의 코뼈가 부러진 것은 형이 때린 것이라며 뒤집어 씌우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협박 등의 혐의로 자신도 대응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가짜 진단서를 2019년도에 서울병원에서 자기가 교통사고로 장애 진단 받은 진단서를 최의석이한테 맞은 것처럼 해가지고 2천만 원을 준비하라고 또 이제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가짜 상해 진단서와 장애 진단서로 경비원 최 씨를 압박했습니다. 억울한 심정과 합의금 걱정에 절망감을 느꼈던 경비원 최 씨. 그는 죽기 전 이런 억울한 심정을 남겼는데요. 저 싫어하는 사람한테 맞으면서 약으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힘들어도 저 약 먹어가며 일했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 얼마나 불안한지 알아요? 그 얼굴 봐보세요. 우락부락하게 생겨가지고요. 얼마나 공포에 떨었겠습니까? 엄마 도와줘서 고마워요. 정말 감사합니다. 내 저승 가서라도 꼭 그은혜 갚겠습니다. 평소 밝고 성실하게 일했던 그는 이제 고인이 되었습니다. 주민 갑질에 못 견뎌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만 것인데요. 주민들 또한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너무 평소에 청소도 너무 열심히 하시고 진짜 유주민들을 위해서 되게 많은 힘을 써주셔서 결국 구속 수사를 받게 된 가해자. 그의 앞에 법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 최희석 씨의 형을 만난 곳은 한 시골집. 집을 허물고 있었는데요. 형님 시골 가서 살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시골 가서 사는 것도 좋지 그래가면서 이걸 마련한 거죠.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요. 나중에 함께 살자던 꿈은 이젠 이 집처럼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너무도 큰 동생의 빈자리. 지금까지 지켜지도 못해서 내 동생한테 미안하고 이제 갑질 없는 세상 좋은 데 가서 편히 쉬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형으로서 정말 못 지켜줘서 정말 미안하다. 주민 갑질로 희생된 동생의 너무도 억울한 죽음. 이제 갑질 없는 세상에서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